있어도 95%는 제칠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 그리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것 2가지.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벌써 이제 5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급격한 성장은 아니지만 정말 꾸준히 차근차근 성장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이끌어온 사업에 대한 리뷰와 그리고 제가 느낀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창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또는 활발하게 셀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 자, 첫 번째는 바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 그리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것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 마무리를 해볼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 첫 사업이 2020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의류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위탁 판매를 좀 병행하면서 성과가 이제 위탁 판매에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격적이게 온라인 셀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매매라는 위탁 사이트를 이용해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좀 집중적으로 상품 업로드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살짝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스마트 스토어만 했지? 라는 후회를 요즘 조금씩 하고 있어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하는 것만큼 쿠팡에도 업로드를 했더라면 조금 더 이제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에 이렇게 홀린 듯이 스마트 스토어에 정말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상품 등록을 정말 하루에 최소 5개씩은 키워드 검색,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하루에 5개 이상은 꼭 업로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온라인 이커머스에 대한 공부들도 병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성과가 없었던 의류를 접으면서 이제 위탁 판매를 병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위탁 판매에서 우연히 몇 개의 상품들이 꾸준히 판매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진짜 잊을 수가 없는데 의류에서 팔렸으면 좋겠다, 내 첫 판매가 의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위탁 판매에서 성과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2주 동안은 계속 위탁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를 운영을 하다가 꾸준히 팔리는 제품 몇 개를 선정을 해서 박스 단위로, 그러니까 소량으로 사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때는 보통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또는 뭐 공부를 선택한 친구들은 그 당시에 뭐 학원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겠지만 학업 공부 대신 온라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쇼핑몰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학교 나와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쇼핑몰에 조금 더 에너지를 부으면 더 많이 판매가 될 것 같고 쇼핑몰 성장이 더 쉽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퇴 고민을 했습니다. 자퇴. 살면서 자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고민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죠. 그래도 한번 참고 고등학교는 잘 마무리해봐라.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도 힘든데 뭐 이거야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게 힘들다고 그만두면 난 이거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지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창업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을 매일매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오전 발주를 넣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이제 중간 점검을 하면서 중간 발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종례가 끝나고는 집으로 막 가면서 오늘 온라인 이제 쇼핑몰을 잘 마감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집에 가면 뭐 할 거 다 하고 시간을 보면 5시예요. 그럼 이제 6시 전까지 경쟁사 한번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업로드할 상품들을 이제 상세 페이지나 사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열심히 보내다 보니까 지금의 이렇게 성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년, 성인이 된 2년, 그래서 총 이제 5년 동안 제가 이렇게 시장 경제를 공부하고 세금도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경제 활동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딱 이 4가지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 그리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것 2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탓입니다. 탓.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출발선이 다르죠. 이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출발하는 게 각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했던 선택들은 모두 나의 책임이죠. 남 탓, 부모 탓, 나라 탓으로 우리의 이 아까운 이 에너지를 허비해 봐야 달라지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 그런 낭비적인 뇌 활동은요,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만 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을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빨리 출발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선택,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모두 나의 책임이지 남 탓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죠. 자, 2번째는 바로 포기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실패는 포기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배운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진입을 하면 끝까지 가야죠. 대부분은, 아니 한 95%는 의외로 빨리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싸움은 포기하지 않고 남은 5% 간의 경쟁이에요. 도매국이랑 도매매랑 같이 협업을 해서 무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월 2회 정도? 그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쇼핑몰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랑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2020년도에. 95%는요, 대부분 포기를 하고요. 꾸준함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멘탈만 있어도 95%는 제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최소 5% 안에 진입할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성공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잖아요. 그 시련을 견디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 묵묵히 본인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신 분들이더라고요. 다음은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2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시장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의 기능은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상황은 그런 시장을 왜곡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인위적인 요소가 정말 속출하지만, 이런 모든 사안들을 시장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도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시장 원리로 한번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정말 많았어요. 내 스스로가 이 시장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위대함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답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보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그냥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2번째는 바로 룰입니다. 제가 금투세 영상에서 룰 탓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반응들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우리 대부분은 룰을 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해진 룰을 적응해야죠. 아니, 철저히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기 전에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뜯어보고 뒤집어보고 분석을 해야 해요. 그리고 어떤 룰도 완벽할 수 없고요. 분명히 빈틈이 존재하죠. 자, 룰을 따르지 않는 것과 빈틈을 공략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인력 관리 그리고 고정비 부담 때문에 수익성이 살짝은 훼손이 되더라도 되도록 1인 기업 형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 업체랑 협업 또는 아웃소싱, 그리고 일용직 등으로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9월 한 달간 저희 법인에서 지출한 일용직 비용만 약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직은 제가 깜냥이 부족해서 현 대한민국 노동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저에게는 아직 좀 부담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수의 역량 있는 업체들과 협업으로 이제 다양한 경험을 좀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네이버나 쿠팡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 비즈니스가 법인 매출의 거의 50% 이상이지만 각각의 플랫폼들이 제시한 룰이 따로 있거든요. 네이버도 네이버만의 판매 룰이 있고요. 쿠팡도 쿠팡만의 판매 방법에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 룰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제 경쟁력 있게 운영이 가능하고요. 어떤 틈새 전략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성장할 거로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그리고 주변 분들의 이런 심리적인 도움들, 저만의 다양한 접근 방식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루는 폴라리스 이진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도전 너무너무 응원을 하고요. 매주 하고 있는 라이브 때 같이 더 깊게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이진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